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병의 홍정민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서 이제 고양병에서 새로운 지역 일꾼이 되셨는데요. 자, 오늘 당선 소감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저를 뽑아주신 우리 일산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우리 일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보고 싶은 우리 일산 주민분들이 마음이 느껴졌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제가 그러기 위해서 약속드린 것들, 공약한 것들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반듯한 정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듯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인재 영입 6호이기도 합니다. 당선인은 뭐 경제학 박사, 또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 또 AI 기반의 IT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의 CEO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를 하겠다고 어찌됐건 결심을 하고 이제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었음에도 그만뒀고요.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촉망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라고 할까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뭐 큰 계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박사나 고시나 이런 창업들을 이뤄 나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운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의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도 속에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늘 이렇게 더불어 가는 삶을 통해서 제가 받은 뜻밖의 행운 같은 이런 이익을 이렇게 저도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성장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네.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의 혜택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침체돼 있고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을 때 좀 이렇게 나누면 조금 저도 작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로 크게 얻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받은 도움을 같이 나눠서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뭐 젊은이들이라든가 또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희망을 좀 주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원내 대변인을 맡게 되셨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 나갈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시면서 또 많은 기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혹시 21대 국회에서 그렇다면은 어떤 각오를 갖고 임하실 예정이신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릴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국민분들께서 많은 네. 지지를 해주셨고 민주당에 이런 중요한 원내 대표단에 제가 대변인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원내 대표님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셨고. 네.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로서 보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원내 대변인으로서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충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우리 일산 주민분들, 우리 지역구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양쪽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이런 중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어떤 그 국민과의 소통, 언론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이제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행보를 이제 내딛게 되는데요. 사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초선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임위를 초선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선인께서도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고 싶은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혀주신다면요. 예, 저희 이제 원내 대표님께 아무래도 초선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지켜달라는 예, 어필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박사를 금융경제학 박사를 했고 또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금융 쪽으로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무위 쪽이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생각해 보면 저희 지역 공약들을 또 지키고 제가 이제 4차 산업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제도를 좀 마련하겠다라고 꿈을 꾸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 위해서 산자위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보내달라는 여기서 영상 편지를 갑자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년 원내대표 아마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경제학 박사와 더불어서 또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간 당선인께서는 이 정치 영역 밖, 국회 밖에 계셨잖아요. 그 밖에서 봤을 때 국회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 들어가서 이것만큼은 좀 고치겠다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20대 국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싸울까? 그리고 그 결과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면을 보면서 좋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근데 그 싸우는 것이 제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을 알고 보면 진영 논리인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원래 국회 취지에 맞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초선만이 갖고 있는 추진력이나 이런 좀 연대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국민처럼 보이는 이런 면을 가지고 좀 정책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소통하고 싸우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한 이런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여당이시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파트너인 한국당에서 사실은 또 정해야 되는 문제 아니기도 하겠습니까? 혹시 한국당 초선이라던가 새로 또 당선이 되신 분들과는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가요? 사실 제가 아직 국회에 등원하기 전이라 네. 상대당 의원을 직접 만날 일은 없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뭐라고? 아마 이유가 그걸 거예요. 국회 연구 모임을 만들려면 다른 당 의원이 2명 네.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KDI 박사님이신 윤희숙 당선자님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당선자님으로부터도 일단은 경제 모임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모임을 같이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의 제의가 많이 왔어서 굉장히 정책 연대로서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혼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연구 모임을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이라던가 어떤 정책안의 질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모임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제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초선의 열심 또 열정으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이실까요? 일단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일산이 잠재력, 기회,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네. 이미 테크노밸리 그리고 방송 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킨텍스 제3전 시장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인프라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사실은 일산이 4차 산업 중심의 혁신 도시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건 하드웨어이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 이제 알맹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함으로써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규제 혁신 그리고 전략 시스템 이렇게 세 박자를 갖추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은 공약 가운데 배드타운인 일산을 이제 자족 도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면과 분명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기업이전센터들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집을 이사하려면 뭐 부동산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각종 뭐 등기 여러 가지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기업을 이전하는 데는 이보다도 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서류 작업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도 창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는 뭐 기획자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의외로 행정 작업에는 좀 미숙하거나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더 장벽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만 도와준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편해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행정 인력들이 필요한데 네. 스타트업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한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면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자분들도 굉장히 손쉽게 이제 옮길 수 있는 창업까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